네, 온갖문제연구소 4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임시 공휴일 이야기를 했는데요.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 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에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기사들 재충전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도 보냈는데 어떻게 택배 없는 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서 택배 기사들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좀 쉬는 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마 8월 14일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하루 쉬면 근데 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는 급여? 그건 못 벌죠.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택배 기사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고용보험 문제 나고 하는데 이들이 대표적인 특고 노동자예요. 그렇죠. 특수고용직인데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제가 아니고 사대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아주 노동 이론에서 전혀 피스레이트 배송하는 숫자만큼의 그렇죠. 소득을 받는 수당제. 거예요. 네. 개당 얼마.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쉬면은 하루는 공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하루 쉰다고 했는데 주문은 계속 온라인으로 올 텐데.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일이 많아지면 더 고생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14, 15, 16 이렇게 쉬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일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택배 주문이 쌓였으니까. 뭐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택배 기사들이 좋아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수입도 줄어든 거고. 며칠 쉰다고 해도 월요일부터 다시 엄청난 택배 물량을 배달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그 택배 연대 노조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택배 기사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아마 의견을 듣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1년에 하루 정도 쉬자.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면 주문 자체를 하루 정도 안 받는다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모든 국민이 거기에 동참할 수가 그거는 이제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들어가면 오늘은 택배가 쉬는 그렇죠. 날이므로 그러니까 주문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기업, 공기업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인류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은 물류업체와는 별개고 그렇죠. 물류업체에 하청을 주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물류가 쉰다고 백화점이 놀겠냐고요. 그렇죠. 마트가 놀겠냐고요. 네. 근데 이런 건데 저는 한 가지 의미는 왜 노조 안에서도 갑론을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지지하고 싶다 이 생각은 뭐냐면 그래요. 하루 놀므로써 일이 더 많아지고 다음 이제 평일이 돌아오면 수입도 줄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예전에 우체국의 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채신의 날 이런 거 또 무슨 날이 맨날 있잖아요. 물의 날도 있고. 택배의 날도 하루는 있어야 그냥 일반 시민들이 택배 노동자를 하루는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상징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그날이 싶었는데. 없으면 맞습니다. 불편을 몸으로 느끼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안 쓰는 날 이런 거 해보는 것처럼 택배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데 지금 택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와중에 물건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온라인이 있지롱 그러지만 온라인도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전해줘야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좀 고마움을 생각하는 날을 하루쯤 두는 건 어떨까. 격상시켜보자. 택배 기사분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여름 바캉스 시즌에도 휴가를 못 들지 않습니까? 해변 가면 치킨 시켜 먹잖아요. 저는 여름 휴가 때 진짜 산골로 가서 앱으로 여긴 배달 올까? 시켜봤더니 오는 거야.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산꼭대기에서 통닭 한 마리를 봤는데 그것도 저 순창 시골이야. 그거 왜 고생시켰어요? 좀 쉬면이나요. 아니 오늘 너무 궁금했어. 속으로는 욕했을 거야. 한 2-7km를 달려서 오실까? 산골을 달려서 오시더라고요. 택배도 두 배 주셨어요? 뭐 세 배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악독 주문. 아니 그래서 이 택배 기사분들도 1년에 한번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아마 가족하고 그다음에 재충전을 해야지 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그 역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때 심야에 정말 이 집안 어르신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닭이 먹고 싶다 그러셔서 갑질 논란 나쁜 사람 안 시키면 되잖아요. 고생시켰네 다 이렇게. 괜한 얘기를 했네. 괜한 얘기를 했어. 댓글로 또 난리가 났군요. 자, 오늘 그냥 저의 죄를 고하고 오늘 사함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택배 얘기 나왔으니까는 잊을만 하면 또 들리는 소식. 아파트 택배 갑질 논란인데요. 그러니까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 또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하 주차장의 진입 턱이 너무 낮아서 천장이 고도가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분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놓고 가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안 된다. 수레를 끌고 집 앞까지 배달을 들고 해라. 와라.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건 갑질이다. 네. 그래서 지하 차고를 높여라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누군가 비용을 들여서 차고를 높여야 되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싸움이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대안을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택배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차고로 지어라. 예. 이미 지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죠. 재건축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예. 없잖아요. 30-4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주민들과 택배기사 사이에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결국은 경비실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예. 이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문 앞까지 줄 거냐 경비실에 놓고 갈 거냐. 그럼 대체로 소비자가 예전엔 경비실도 많았는데 이제 다 문 앞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 찍어주면서 예. 내 집 앞에 놓고 가시오. 나는 문만 빼꼼 열고 가져가겠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진입 차고가 안 되는 곳은 여기서는 타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 주차장에는 진입이 안 되지만 지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지상은 못 들어가게 안전 문제 하는 때문에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어린이가 거잖아요. 혹시 택배 차량이 오다가 지상으로 오다가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으로는 차량이 들어가지 말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맞아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지하 차고를 지금 2.3m 정도 하고 있는데 택배 차량이 들어가려면 한 2.7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기존의 아파트는 그렇게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의 아파트 2018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그 갑질 논란,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들은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정부 대안으로서 실버 택배를 추진했었는데 뭐냐면 아파트 정문 그렇죠. 아파트 정문 앞에 물품을 놔두면 욕구가.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뭐 지하철 택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수레를 끌고 그 집 앞까지 앞까지 날르는 거를 했는데 이거는 4인 간에 그리고 문제를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실버 택배 하시는 노인을 또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왜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느냐 거기에다가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택배 보관소를 만들자. 네. 그 정문 앞에다가라고 했는데도 요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설왕설래가 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엔 해결 방법 중에 좋은 거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외곽 지역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이동 전선을 만들자.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실질적인 행동 반경을 고려해서 지상에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하자. 요 방법이 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제가 하는 보기에도 생각이 그게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뭐 어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문 앞에서 그 차를 세워놓고 카트를 끌고 배달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하는데 그 동에 몇 시간 동안 6시간 그럼요. 동안 거기서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방안. 어떤 뭐 지하 같은 경우는 높이는 문제는 또 공사 기간도 들고 돈도 비용이 들고 많이 들고. 또 일부는 뭐 아예 지상 그 차량 자체를 출입 못하게 하는 데도 많아지는 상황인데 아까 했던 대로 좀 뭔가 그 택배를 위한 동선을 그 만들어주는 도로 이동형 네. 도로를 이동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대단한 않을까 PPA 생각됩니다. 등장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으로 차를 안 다니게 한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택배 기사들을 하루 종일 우리 아파트 안에만 있어라 하는 것도 너무 소비자의 갑질 같고 말이죠. 맞아요. 예. 택배 기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택배 기사님이 만약에 우리가 택배를 배달하는데 5시간이 걸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문에서부터 차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수레를 끌어가지고 배달을 하면은 2시간 이상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실효성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죠. 온갖 문제 연구소니까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지 싶기도 한데 일단 최근 조사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그렇죠. 이 속도는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러면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의 노령 세대가 만일 다 떠나신다면 과연 젊은 세대가 지방으로 가겠느냐. 또 지방의 광역시 또 자꾸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 서울, 경기, 인천은 늘어만 가고. 그렇다면 수도권 집값도 안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어떤 해법이 필요하겠느냐. 지방의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빈집도 많이 생길 거고 말이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니 지방은 이미 이게 양극화가 무슨 투기 과열지구, 조정 이제 대상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흔 창원 공업도시잖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텅텅 남아 돌고 예. 집값이 오르는 건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계속 하락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염원하던 저 지역 분권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어디 가냐면 경기도로 갔을 예. 뿐이야. 네, 그렇죠. 약간의 풍선 효과. 네.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더라. 서울이 잠시 줄었지만 이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간단하죠.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뿐입니까? 중장년 교육 문제 네. 수도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겼는데 아니 다주택 때문에 그러면은 집을 가져야 할 사람이 무주택으로 새들어 살고 그러면은 적어도 평균적으로 50%는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수도권은 집이 계속 모자라. 지역은 남아 돌아. 그러니까 100%라는 게 이제는 전국 단위로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부동산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엔 수도권을 수도를 이전을 하자는 옛날 그 문제가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해결책 질문을 아닙니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도권인과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게 올해 들어 처음인데 그 전에 비수도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때 있었어요. 수도권 인구 빠지고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이전.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렇죠. 네. 그게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게. 네. 행정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됐지만 예. 원래는 수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천도라는 말이 등장했고 예. 그때 야당에서 이거 위헌 심판 내서 제가 놀란 건 헌재가 위헌 판결하는데 관습원법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 것이 관습법이다. 예. 어느 법에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명문화돼 있지 깜짝 않지만 그 조선 왕조 때부터 600년 동안 일단은 수도를 했기 때문에 관습법상 수도 이전은 안 된다. 뭐 이런. 아니 그래서 판결을 제가 그때 막 냈었죠. 너무 화가 나서 노비도 관습이야. 예. 법에 없지만 그럼 뭐 저 신분이 있어? 예, 그런 판결 때문에 헌재는 법률기관이 아니고 정치적 기관이다. 뭐 이런 비아냥도 듣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세종으로 옮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전은 뭐 전주로 옮기고 많이 옮겨갔잖아요. 많이 옮겼죠. 네. 그러면서 인구 분산 효과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맞아요.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 건데 그렇다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오늘 거, 얘기했죠. 예, 국회, 청와대 다 세종시로 내려가야 된다. 플러스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국공립대학을 지방으로 옮긴다든가. 그러니까 많이 옮기면 각종 세세 혜택을 교육부라든가 정부라든가 네. 지자체에서 줘야겠죠. 네. 그러면 지역 분권, 균형 발전, 인구 분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되죠. 여기에 수도권에 있는 그 학교가 옮기게 되면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녹지할 수도 있고 공급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택지로 할 수도 있고. 예. 물론 기득권의 반발은 충분히 네. 예상이 여기서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저 수도권으로. 그러면 우리 저는 네.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서울대 나온 우리 명승건 박사님. 네, 저는 서울대 캠퍼스를 지방으로 갑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저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명쾌하네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짜 수도 자체 이전에 준할 정도로 이전을 해야 되고 꼭 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각 무슨 뭐 분야별로 해서 특색에 맞는 맞아요. 지방의 수도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좀 해결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강남 집값도 저는 어느 정도 잡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런 수도, 생각입니다. 경제적 그러니까요. 수도, 그렇죠. 문화적 그렇게. 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면적과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글로벌하게 비교해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규모 국가 정도는 돼요. 큰 나라들이 워낙 많지만. 근데 그냥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 도시가 난 따뜻한 지역이 좋아. 그럼 LA 가는 거고. 그렇죠. 야, 나는 좀 문화가 있는 데가 좋아. 뉴욕 가는 거고. 좋죠. 정치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거기 몰려있지도 않아요. 시카고 중부에. 그래서 딱 동부, 중부, 서부로 딱 분산돼 있잖아요, 균형이. 아니, 일본만 해도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도쿄하고 오사카로 나뉘어 있어서 야, 이 서울, 부산하고 비슷한 구조지. 뭐가 비슷해요?
부산이 얼마나 작은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메가시티죠. 예. 네, 2위, 3위, 4위 도시는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예. 적어도 서울이 좀 줄어들면서 서울만한 도시가 전국에 한 3, 4개 정도는 지역별 포지셔닝이 돼야 되는데 거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광역시인데. 예. 그래서 서울로 자꾸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전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일자리,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그다음 세 번째는 의료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잘 분산을 시키느냐가 가장 큰 부동산 해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구가 많이 몰리면 거기에 그렇죠. 교육과 의료와 그러니까, 일자리가 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학을 뭐 옮겨야 된다. 그다음에 뭐 스카이 좋은 대학들도 다 지방에다 좀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뭐 파리처럼 서울대 1,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처럼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도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도 저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서울이 너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지방으로 가려는 기업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정책적으로 강남을 띄웠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뭐 못할 것도 없는 건 아니냐.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강남을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그 뭐 신규로 영업한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강북에 아예 내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강남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파락군 학교도 다 강남으로 옮겨가. 버스터미널도 강남으로 또 지하철도 강남으로 이렇게 구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그 부를 자랑하는 그 뭐 동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 강남이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도 강남역부터 해가지고 서초역까지 다 잠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지금의 이제 건설 기술로는 토목으로는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YTN이 있는 상암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젊을 때는 이게 응답하라 1988에 예.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버스에 싣고 난지도에 난지도. 갖다 버리는 네, 거예요. 그렇죠. 난지촌에. 네. 그 쓰레기장이 있던 곳이 네. 지금은 미디어 시티가 됐단 예. 말이에요. 여기도 이게 개벽한 10년, 겁니다. 20년이면은 돼요. 꾸준히 밀어붙이면 정책 지속성이 문제지. 그래서 저는 분산해야 한다. 반드시. 그럼 이게 서울은 난리가 날 것 같죠? 대구도 키워야죠. 네. 부산도 더 키워야 되고 광주도 키워야 되고 가면은 너무 좋은 도시야. 근데 각각 색깔과 맛이 달라. 좀 이런 도시가 있어야 도시 투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대한민국에서? 생각을 했던 게 부산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20년, 30년 전에 가다가 최근 한 10년 전에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그 겉으로 봐도 고층 건물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지방 도시별로 특색을 갖고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그렇게 같고요. 부산에 살다가 그런 좋은 도시 부산에 살다가 또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또 서울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그렇죠. 서울에서만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왜냐면은 또 여러 가지 인프라나 또 좋은 직장들이 많으니까 일단 따라서 기회 요인을 따라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확실히 빨리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교육과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해야 온갖 됩니다. 문제 토론하는데 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제 얼굴이랑 우리 이동영 작가 얼굴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네. 두 분은 약간 황달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원래 그래 원래. 이건 카메라에 뭔가 잠깐 문제가 있어서. 잠깐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래 채팅창에서도 우리 둘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지금 우리 봤을 아픈 때는 거야. 굉장히 정상적인 얼굴 색깔입니다. 네. 깜짝이야. 네. 우리 제작진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 때문에. 얼굴에 항달 효과가 오면 어디가 문제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게 네. 이게 담도를 통해서 대변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그게 또 대변 색깔이 되거든요. 근데 담도가 막혀 있으면 빌리루빈이 장으로 못 내려오고 혈중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럼 혈액에 빌리루빈이 떠다니면 그게 노란색 색소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얼굴은 노래지고. 얼굴도 노래지고 공막도 노래지고 피부도 노래지죠. 그럼 변은 하얘지나? 변은 좀 하얀색에 가까워지죠. 올바른 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온갖 문제 연구소이기 연해지죠. 때문에 네. 뭐 나온 다 이렇게 황달 얘기 나오면 바로 황달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네. 저희 4명이 오늘 토론한 것 중에 가장 건질만한 것은 지역
분권, 인구 분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에요. 인구는 분산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달의 원인. 예. 근데 두 가지. 과거 독재 체제처럼 무조건은 안 되니까 문화와 교육과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거리를 보내야죠. 예. 두 말씀 오늘 세 분이군요. 아니 두 분인가요? 예. 세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